자, 192번, 193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192번에 z가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래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z제곱, z4제곱, z6제곱, z8제곱, z10제곱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z제곱, 4제곱, 6제곱, 짝수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z제곱쯤이랑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z제곱 얘를 제곱해주면 1 플러스 i의 제곱분의 2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1 플러스 i의 제곱 이거는 내가 공식으로 그러니까 공식 계산해도 되지만 빨리 외워두면 좋다 그랬단 말이야. 뭐가 돼요? 2i분의 2가 된단 말이야. 즉 i분의 1입니다. 괜찮아? 그럼 i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1을 i 4제곱으로 바꾸면 좋다라고 했어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i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i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i분의 1 이거를 계산할 때 마치 실수하는 것처럼 분모분자에다가 i를 곱해줘도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i 제곱분의 i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z제곱이 마이너스 i임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z제곱이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마이너스 i의 5제곱 이렇게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i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그냥 i 제곱과 같잖아. 그치? i 제곱 얘는 마이너스 i 세제곱 얘는 i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5제곱 괜찮아요? 그치? 자, 마이너스 i는 안 바뀌고 그치? 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얘는 플러스 i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다음에 i 4제곱은 1이고 i 5제곱은 뭐랑 같아? i랑 같다. 괜찮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없어져서 남는 게 마이너스 i만 남게 되겠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얘가 z제곱이 마이너스 i구나 하고 알아야 되겠더라. 자, 다음에 193번. 자, i-1분의 i 플러스 1의 n제곱이 i가 되는 그런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기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얘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 이거죠. i-1분의 i 플러스 1. 근데 나는 이렇게 i가 앞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a 플러스 bi, i가 뒤에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순서를 조금 바꿔줄게요. 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바꿔줄게.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실수화하려면은 뭘 곱해줘야 되냐? 분모의 켤레 복소수. 괜찮아? 얘 켤레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분모분자에 곱해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고요.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1 플러스 i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이너스만 꺼낼 수 있지. 마이너스만 꺼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i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채로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분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합차 공식이라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면 2분의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겠다. 어때?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에 분모 안, 여기 n제곱 안에 걸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i인 거를 보여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그러면 n에다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거지. n이 1일 때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얘는 당연히 성립을 안 할 거고,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당연히 그냥 i 제곱과 같아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뭔가 틀렸다. 괜찮습니까? 그치? 다음에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이 유지된 채로 i의 세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i니까 i가 되고 n이 3인 게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다음에 RPM 90페이지, 50페이지. 내가 이거 90페이지라고 잘못 보냈었죠? 미안합니다. 내가 아마 98페이지까지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편집하다가 그래서 잘못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RPM 50페이지. 여기서 질문할 거 틀린 거 다 불러 그냥. 없어? 8문제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응? 틀린 거 없어요? 없으면 넘어간다. 응? 너희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험 내면은 시험 문제 뭐 하면은 다 틀리잖아 원창. 346번 42, 46 또 있나? 응? 없어요. 42랑 46번만 해볼게. 자, 304 두 실수 A, B에 대해서 i분의 1 빼기 i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i 세제곱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4제곱분의 4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i 101분의 101 그 다음에 빼기 i 102분의 10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A 플러스 BI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은 예전에 내가 같이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I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기본적으로 푸는 시작점이 뭐여야 될까? 우리가 그 공식으로 공식까지는 아니고 내가 자주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 뭐 i분의 1, i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해서 4개 더하면, 그치? 4개 더하면 뭐 0이 되더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었어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그치? 결국 여기에서 뭐 이걸 이렇게 묶어 요거는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기는 한데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i랑 관련된 거는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i는 4번마다 한 번씩 반복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이거를 뭐 규칙성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관련된 거는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주기 4번마다 한 번씩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주기성을 가진다. 근데 그 주기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4주기,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 4주기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4개를 묶으면 된다. 4개씩 묶어본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4개씩을 한번 묶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얘 계산해보면 i분의 1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i 제곱분의 2, i 세제곱분의 3 i 4제곱분의 4.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i분의 1은 얘 실수하려면 분모에 뭐 곱해줘야 돼? i 곱해줘야 되겠죠? i 곱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이건 아까 전에 했으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따라서 i분의 3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유리 실수해주고 분모문자에 i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3i가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해가시나요? 다음에 i 4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 플러스 2i다. 이런 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반복해보자.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보자고. i 5제곱분의 5 빼기 i 6제곱분의 6 그 다음에 i 7제곱분의 7 빼기 i 8제곱분의 8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보면은 i 5제곱은 i랑 같죠? 그치? 그 다음에 i 6제곱은 i 제곱, i 7제곱은 i 세제곱, i 8제곱은 i 4제곱과 같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계산해주면 i분의 5는 마이너스 5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7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 이걸 계산하면 또 똑같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이렇게 해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반복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된 걸 좀 풀어서 보면은 4개씩 묶어보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치? 그러면 요 앞에 내가 하나만 더 쓰면 i 100제곱분의 100 이런 빼기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한 박스겠죠. 괜찮아? 그치? 이런 박스들이 총 몇 개 반복되어 있겠어? 정확히 몇 번 반복되겠어? 1부터 100까지니까 총 100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00개인데 박스 안에 4개씩 있으니까 그런 박스가 몇 개 있는 거야? 25개 있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25번 반복될 것이다. 왜 25번인지는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반복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25번 반복되고 요거를 따로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i 101제곱이랑 i 102제곱은 우리가 이런 건 4로 나눈 나머지를 취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i분의 101 이렇게 되고 얘는 i 제곱분의 10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1i 이렇게 되고 얘는 플러스 102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50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 어떻게 되느냐? 52 마이너스 51i가 되겠다. 따라서 A는 52, B는 마이너스 5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하면은 답은 10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쫄지 말고 4개씩 묶어봐야 한다. fx가 1-x분의 1 플러스 x의 1002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f의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더하기 f의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자, 얘를 구해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걸 고지못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복잡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부터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괜찮아요? 이거 유리화래. 자꾸 유리화하는데 실수화가 맞는 표현이죠? 그치? 그러면 뭐 곱해줘야 돼? 분모의 켤레를 곱해줘야 되겠다. 그치?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i하고 나와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똑같은 식으로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자, 근데 얘를 실수화할 수도 있는데요.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냐? 역수 관계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요거 분의 1 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냥 i가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 둘이 서로 역수 관계임을 활용하면은 굳이 실수화를 2번 안 해도 되겠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f-i 더하기 fi겠더라. 그치? 자, 그러면 f-i부터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i 분의 1-i의 1002제곱 더하기 1-i 분의 1 플러스 i의 1002제곱. 근데 이게 또 한 번 반복되네. 그치?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가 방금 마이너스 i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i의 1002제곱, 얘는 i의 100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i의 1002제곱 마이너스 1곱 마이너스 1의 1002제곱 곱하기 i 1002제곱, 여기는 그냥 i 1002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2배 곱하기 i의 100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i의 1002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런 거 빨리 계산하는 법은 1002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 괜찮아요? 왜? i 4제곱이 1이라서 이렇게 4번마다 한 번씩 돌아가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내가 일부러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 하나하나를. 응?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로 점프해도 되고 이러기는 한데 그렇게 점프하다 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낫다는 거지.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처음 배우고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입장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전한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좀 장황하게 써서 그렇다. 자, 그래가지고 99페이지 이제 개념원리 책으로 돌아가서 99페이지 펴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95페이지로 좀 돌아가 볼게요. 95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 내용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복소수 단원에서 가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는 거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자,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했던 내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되게 쉽게 했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면 루트 몇입니까? 루트 6이 되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을 거야. 그치? 자, 반대로 얘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2를 3분의 2의 루트다 이렇게 합치는 것 역시 되게 당연시하게 했을 거예요. 그치?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 근데 중학교 때는 뭐였냐면은 요게 실수, 즉 루트 안에가 양수인 경우만 따져왔단 말이에요. 0이거나 양수거나. 괜찮아? 근데 우리는 이제 복소수를 배우면서 뭐 또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얘는 몇이에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서 루트 3i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괜찮아? 근데 사실 얘도 지금 간단하게 내가 되게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 이런 겁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쪼개는 것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쪼갤 때 이게 맞나? 지금 여기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떤 걸 쓴 거야? 요런 거를 쓴 거라고. 괜찮아?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얘를 루트 3i라고 쓰는 건 맞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규칙, 규칙으로 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a, b 곱의 루트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괜찮다 이거야. 괜찮아? 이런 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항상 들어맞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법칙들의 예외를 좀 따져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 예외가 언제 예외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를 해야 돼. 우리가 요거 규칙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요거 규칙에 의하면은, 요거 규칙대로라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합쳐져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루트 6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바람이 이거 쓰지 마시고 얘는 틀린 답변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 이거 정확히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방금 여기 한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3i가 된다고 했어.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떻게 바꿔요? 루트 2i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루트 3i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지금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곱해서 얘가 루트 6이 되는 건 정상적이야. 그치? 중학교 때 한 거랑 똑같죠? 근데 i가 두 개 있으니까 i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괜찮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 우리가 그 법칙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루트 6이 된다며. 안 맞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규칙대로 가면은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예외인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예외인 거를 이제 조금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경우라 이거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그냥 곱한 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 언제 그러냐? A도 음수, B도 음수일 때는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더라. 이게 예외 첫 번째입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너무 중요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95페이지에 그 밑에 음수의 제곱근하고 나와 있는 거에 2번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거기 2번의 음수의 제곱근의 2번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그거는 통짜로 다 외우셔야 돼. 오케이? 거기다 별표 좀 쳐주세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건 통짜로 다 외워주셔야 돼. 언제? 그냥 곱할 때는 모두 음수일 때.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둘 다 음수가 아닌 경우에 하나는 양수고 둘 다 양수거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거나 이럴 때는 그냥 기존 법칙을 쓰면 된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잖아. 그치? 음수 양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합쳐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 괜찮아? 그치? 근데 방금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할 거면은 둘이 곱하면 6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앞에 꼭 붙어야 되더라 이거지.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경우를 우리는 꼭 따져줘야 된다. 둘 다 음수일 때. 오케이?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방금 보여줬어요. 괜찮아? 조금 더 자세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를 루트 2i 루트 3i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는 그냥 루트 6i 제곱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이 예외가 언제 적용되는지 알 수가 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나마 둘 다 음수면 되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 2분의 루트 3 하면은 2분의 3의 루트 이렇게 합치는 건 되게 일반적이었어. 그치?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문자로 써보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a분의 b의 루트가 아니게 될 때가 있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외는 언제냐?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는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루트 A분의 루트 B는 합치는 거는 좋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거지. 언제?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외워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외우는 걸로만 끝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말하자면 이렇게 증명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지. 자,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이런 경우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만 따로따로 생각해요. 여러분 루트 2의 마이너스는 방금 저기 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루트 2i 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냥 우리 공식대로 쓸 수가 있다. 괜찮아?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3 곱하기 i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i분의 1을 간단하게 실수화해볼까? 분모분자에 i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i 제곱분의 i가 될 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i분의 1이 마이너스 i가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일부러 여기 썼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쓸게요. i분의 1인데 얘를 합치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i가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순서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마이너스를 맨 앞으로 쓰고 루트 2분의 3i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 근데 i의 정의가 뭐였냐? 하고 물으면은 i의 정의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죠. 괜찮아? 그래서 i 대신에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예외 조건이 아니죠. 그치?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합칠 수 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얘를 분모 쪽으로 한번 붙여볼게. 분자 쪽으로 붙여도 상관은 없어. 근데 분모 쪽으로 붙여보겠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서 결국 처음과 끝을 비교해보면은 어디에도 없었던 마이너스가 갑자기 생겼더라 라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는 애들 가르칠 때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외우라고만 했어. 분모, 음수, 분자, 양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것까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사실 이것도 좀 생략된 표현이에요. 난 지금 숫자로 해서 그렇지 원래대로만 문자로 해야 돼. 거기 밑에 보면은 문자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그 설명에 나와 있어요. 괜찮아? 응?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숫자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좀 버벅거릴 수 있어. 이게 한 번에 유창하게 안 나와요. 그래도 버벅거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한번 써주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 읽어봐라, 뭐 문제 풀어봐라 라는 거에서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라는 거에 10% 20%는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외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 곱할 때는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괜찮아? 나눌 때는 언제 예외다? 분모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예외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 외에는 우리가 알던 대로 그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런 경우예요.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거는 분모는 양수, 분자는 음수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 조건이 아니라고.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렇게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합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예외 조건이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거죠. 괜찮아요? 특히 이제 나눌 때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곱하는 건 둘 다 음수니까 좀 긴장하기가 쉽거든. 근데 요런 거는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특히 나눌 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이런 거부터는 틀리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다시 아까 전에 99페이지로 가기 전에 96페이지 다음 쪽 가보자. 거기에 186번은 쉽죠. 여러분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다. 예를 들어서 6의 제곱근 하면은 이게 몇 개라 그랬지? 응? 6의 제곱근 이거 학교 시험에서 했잖아. 몇 개야? 2개 있어. 그치? 하나는 루트 6이랑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있었잖아. 그쵸? 이게 음수로 해도 똑같아.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간단하게 하면 루트 3i랑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붙은 두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186번 지금 4개 쉽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186번에 1번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뭐냐? 루트 5i랑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10i랑 마이너스 루트 10i 그치? 3번 같은 경우에 루트 20i라고 하면 안 되겠지. 뭐라고 해야 돼? 응? 3번 같은 경우에 2루트 5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루트 5i랑 마이너스 2루트 5i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4번은 어떻게 돼요? 4번은 6분의 1i랑 마이너스 6분의 1i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되겠다. 괜찮니? 자, 다음에 187번 보자. 187번에 1번.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9. 자, 얘는 예외냐, 아니냐? 예외예요, 아니에요? 예외가 맞죠? 그치? 그래서 예외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둘이 곱해준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예외인지 아닌지 해주고 2번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6 얘는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마이너스 18 해서 여기 얘는 루트 18i 이렇게 되고 루트 18이 이대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3 루트의 i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3번 얘는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2입니다. 이게 예외죠.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이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예외가 한번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지더라. 마이너스 4분의 12 그러면 얘는 합쳐진 채로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예외가 아니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합쳐서 루트 2로만 끝나게 되겠다. 괜찮니? 뭐가 예외고 뭐가 예외가 아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첫 번째 항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12 얘는 예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외가 아니죠. 그치? 둘 다 음수여야만 예외니까 얘는 예외가 아니라서 그냥 바로 합쳐도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36i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좀 알겠나요? 조금 더 자세히 풀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3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루트 36 루트 마이너스 1인데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바꾼 거잖아. 괜찮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루트 36i고 그래서 6i가 되겠다. 괜찮나요? 다음에 이게 예외인 경우죠. 두 번째 항이 예외인 경우다. 괜찮아요? 둘 다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곱하면 될 것 같지만 곱해서 36이 될 것 같지만 예외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음에 얘는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이것도 이게 예외인 경우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다음에 합치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몇이 돼? 이거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는 유지되고 2i 이렇게 남는 거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네 번째 거 둘 다 음수야. 요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합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루트 4니까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결과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i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뭐가 예외고 뭐가 예외가 아닌지 잘 체크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12번이에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다면 A, B에 곱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대. 이게 내가 자주 얘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잖아. 괜찮아? 그치? 곱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예외가 되는 경우는 둘 다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어? 둘 다 음수인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렇게 되어 둘 다 음수일 때 말하자면 이런 조건을 주고 나서 이제 이걸 해보는 거지.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는 이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게 기본 문제라니까. 자,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있어. 이게 우리 중학교 때 주거라 했잖아. 이게 뭐라고? 절대값이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b, 절대값 b, 절대값 마이너스 a라고요. 괜찮아요? 자, a랑 b랑 모두 음수니까 얘도 음수, 그치? 얘도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아? 음수의 절대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양수의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 이런 거. 자, 지금 그러면은 194번, 195번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194, 195. 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답이 아니라고? 194번에 1번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3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루트 음수 곱하니까 여기는 예외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예외의 경우에 둘이 곱해서 32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예외니까. 괜찮아? 그치? 요거 두 번째 건 예외가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합쳐서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쵸? 세 번째 거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니까 얘도 뭐라고요? 예외라고요. 그치? 예외니까 마이너스 2분의 8 하고 합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루트 2, 얘는 3i,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합쳐주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 끝까지 다 해주면은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i가 답이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나요? 다음에 2번 얘는 루트 합치면 안 되지.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마이너스 20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9 루트 마이너스 4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9분의 루트 8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외인 거는 뭐랑 뭐가 예외냐? 여기 첫 번째 거 예외입니까? 아니죠. 그치?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예외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합칠 수 있어서 루트 4가 될 겁니다. 5분의 20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다음에 예외인 거는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야 둘이 곱하면 36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둘이 합쳐지면 마이너스 9가 될 테니까 얘도 3i 이렇게 합쳐질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다음에 195번 한번 보자. 자, 얘는 영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합쳐질 때 마이너스가 반대로 썼네. b분의 a인데 합쳐졌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예외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예외인 거는 결국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걸 뜻하더라. 괜찮습니까? 이거라고 미리 쓰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루트 a-b의 제곱 빼기 b 제곱의 루트 계속 얘기해주면 이거는 절대값이라 그랬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b 절대값 b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기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양수냐 음수냐 이건 할 수 있죠. a는 양수 그렇지? a 빼기 b도 양수 b는 음수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양수의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음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으니까 여기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만 남는다? 2a만 답이 되겠다. 이렇게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게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야. 응? 근데 여기에선 이게 기본이라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중학교 때 3학년 때 했으니까 이젠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2학년 게 제대로 안 되는데 중학교 3학년 게 될 리가 없고 중학교 3학년 게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기본 문제부터 막히는데. 응?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 이걸 난이도가 내가 중3 정도로 취급을 하는데 중3 내신할 때는 지금 여기선 중하라니까? 여기 나오는 이 확인 체크 문제는 중하, 중 이 정도란 말이야. 응? 이거를 못하면 중 난이도도 5%야. 솔직히 말하면 중도 아닙니다. 옛날에나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중이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내년 이맘때쯤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중간고사 내년 이맘때쯤이면 중간고사로 이미 이걸 봤어.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 하 취급도 못 받아요. 못하면 좀 세게 얘기하면 못하면 병신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에서 버벅거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도 돼. 내년 이맘때쯤에 이거를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수학 포기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당연한 얘기인데 수학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해요. 중2 있게 안 되면 중3 게 안 돼요. 중3 게 안 되면 고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부족한 적이 있다면은 수학은 고1, 고2, 고3 지나가면서 너 이거 못하자고 계속 그거를 공격을 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알아야 돼. 그런 건 학원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이거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예를 들면 갑자기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우리 그 중3 내신 문제 풀 때 내가 그 내심의 성질 막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죠. 그치? 그거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럼 여러분 2학년 2학기 걸 못했다는 얘기야. 그런 거를 되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중학교 수학을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기억해? 정팔면체 뭐 꼭지점이 몇 개, 모서리가 몇 개 이런 거 기억해? 아니면은 중2의 삼각형의 성질에서 닮음 관련된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 맨날 나오는 그 이거 있잖아. 맨날 나오고 이렇게 그 직사각형 문제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쩌고 이런 거 풀 수 있어? 억각 쓰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버벅거린다고. 그런 거 할 수 있어? 아니면 중2 때 어려운 복소수 문제 풀 수 있어? 아니 복소수 문제, 부등식 문제 풀 수 있어? 아니면 중학교 3학년에 2차 함수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너희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잖아 고 던지는 문제 여러분이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잔소리가 갑자기 생겼느니 그런 거를 계속 여러분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응? 고등학교 가서 고1 내신이 내일 모레 학교 시험을 보는데 나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부족해 라고 깨달아봤자 뭐해. 고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있단 말이야. 지금 해놔야 돼.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도 또 못하는 애들한테 그거 약점 찾아야 된다고 말해봤자 그런 애들은 온 사방군데가 약점이에요. 그냥 살짝만 어디 툭 건드리면 하고 비명을 지른다.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응? 엔간한 문제는 풀 수는 있어.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어려운 유형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복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다음 쪽에 이제 연습 문제라고 196번 안 했네요. 쏘리. 196번 합시다. 잔소리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자아도취를 해가지고 그럴 때가 좀 있어. 자, 실수 A에 대해서 A-4 곱하기 1-A가 둘이 곱해서 A-4에 1-A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거 자체가 예외라는 얘기잖아. 괜찮아? 그치? 곱해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둘 다 어떤 경우입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A-4도 음수고 1-A도 음수여야 할 때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되거든. 괜찮아? 왜냐면은 봐봐. 루트 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0 곱하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를 해도 0이고 0이야. 똑같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돼요. 특이하죠? 그치? 예외의 예외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나중에 내년에 어려운 문제 할 때 이런 게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 맨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단 A는 1이나 4가 아니다. 즉 얘네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하나로 뭉치면은 1초가 4 미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의 조건 루트 A-4의 제곱 더하기 1-A의 절대값. 자, 우리 이거 자주 봤는데 다시 얘기한다. 절대값을 먼저 하고 제곱을 먼저 하고 나중에 루트를 취하면 절대값이 된다고 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A가 1에서 4까지니까 여기 얘는 양순이 음순이 내가 중학교 때는 여기 A의 1이랑 4 사이에 무슨 숫자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건 엄밀히 좋은 방식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치?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A- 여기에서 따와서 얘가 음수 여기에서 이렇게 따와서 여기에서 따와서 얘가 음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 A가 2라고 생각해서 음수다 음수다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3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좀 쉬었다가 뒤에 거 합시다. 실력업 얘기인데 이거는 나랑 좀 같이 해보려 그래. 자, 저기 켤레부수 성질이 아니라 354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요런 것들 이거는 여러분 어디 참고하면요. 유형 13번이랑 14번은 내가 예전에 했던 거여가지고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저번에 숙제 중에 예전 거 영상 보라고 한 거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은 그 개념원리 90페이지 있죠. 그치? 개념원리 90페이지 이거 설명한 거 그 영상 보내준 적 있어. 기억나나? 응? 이거 영상 다시 보라고 했는데 그 다시 본 사람 있어요? 조회수 보니까 2인가 3인가밖에 안 올랐던데? 응? 응. 이거 한번 지금이라도 다 이거 문제 풀 때, 응? 유형원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이라도 좀 봐주세요. 알았지? 요거 설명이랑 되게 연관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자, 354번의 기억 보자. 알파가 알파 바랑 같다. 이게 뭐죠? 얘는 알파가 실수다라는 거랑 같아요. 실수는 자기 자신이랑 켤레복소수가 같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실수가 뭐 3이라고 치자고. 3은 사실 3 플러스 0i니까 켤레복소수로 3 마이너스 0i가 돼도 똑같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그 켤레랑 자기 자신이 같다는 거나 알파가 실수라는 이야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다음에 니은 한번 보자. 니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거 예전에 본 적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설명했을걸? 이런 거 했을 때는 a도 0, 동시에 b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응?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 때냐면은 a, b가 실수일 때만이야. 그 실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 자주 한 적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A도 0, B도 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언제? 이건 실수일 때만이야. 괜찮니? 그런데 문제에서 니은은 알파, 베타가 복소수잖아. 그치? 복소수일 때, 허수도 포함될 때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알파가 1 플러스 i, 베타가 1 마이너스 i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은 2i,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i라서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겠지. 괜찮아요? 이런 예외가 이런 예외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루어지면은 바로 알파도 0, 베타도 0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복수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실수일 때 알던 그 조건이 항상 참이 아닐 수도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 이런 예외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참이 아니다. 자, 다음에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에서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플러스 i의 켤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우리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거에서 볼 거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켤레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했어. 괜찮아요? 반대로 합칠 수도 있고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괜찮아?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켤레는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곱하기나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알파 베타 바의 켤레는 알파 켤레 베타 켤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알파 분의 베타 전체의 켤레는 알파 켤레 분의 베타 켤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책에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이참에 다시 적어주셔도 돼. 자,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다 쪼갤 수 있어. 처음에는 곱이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의 켤레 곱하기 베타 플러스 i의 켤레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켤레를 또 하나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바 마이너스 i 켤레 곱하기 베타바 플러스 i 켤레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i의 켤레는 뭘까? i의 켤레는 뭐가 될까? 얘는 0 플러스 i 꼴이니까 0 마이너스 i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의 켤레는 알파바 플러스 i 곱하기 베타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거는 전개해줄 수 있잖아. 전개하면 알파바 베타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 알파바 이렇게 하면 플러스 i 베타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뭘로 묶어주면 돼? 마이너스 i로 여기 두 개를 마이너스 i로 묶어주면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바 베타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의 i 그 다음에 i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둘이 잠깐만 내가 답을 잘못 썼나? 마이너스 i 제곱 그치? 플러스 1 그래서 요거는 틀리게 되겠다. 괜찮나요? 다 뭐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맨 마지막이 달라졌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가는 과정,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내가 근데 답을 잘한 게 맞나? 내가 좀 뭐 실수했나? 그래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뭐 쓸 때 잘못 쓴 거 아니지? 자, 다음에 355번은 제가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한테 도전할 거리를 주고 싶은 건데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z 플러스 오메가도 그렇고 z 오메가도 모두 실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복소수에 있어서 실수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요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z 플러스 오메가가 실수다라고 하는 거는 z 플러스 오메가랑 z 플러스 오메가의 켤레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여기 기억 보기 떠올리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z 오메가 곱한 거는 z 오메가 곱한 거에 켤레랑 같다.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걸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도전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단 말이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356번도 똑같습니다. 356번에서 중요한 말은 허수 z에 대해서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실수라고 했잖아. 그치?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말은 뭐야? 얘랑 얘의 켤레. 요거 전체의 켤레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이걸 변형을 열심히 여러분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요거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요런 거를 한번 적어주시고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357번입니다. 자, 알파가 5-3i, 그 다음에 베타가 3-2i 하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바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처음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럴 수 있어. 여기는 5-3i, 그 다음에 얘 켤레니까 5 플러스 3i, 뭐 나머지들에서도 쭉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러면은 곱셈이랑 덧셈 뺄셈을 총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러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항상 주어진 조건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변형을 해야 돼. 근데 변형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것만 중에 인수분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 근데 인수분해하려면은 항이 4개잖아. 여러분 최근에도 배웠는데 항이 4개인 거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2개 묶던가 3개 하나 묶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어떻게 2개 혹은 3개 하나 묶어줘야 얘네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자, 얘랑 뭐랑 묶으면 좋겠어? 알파가 공통돼 있든 알파 바가 공통돼 있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치? 저는 알파가 공통된 거를 이렇게 찾아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베타가 공통된 것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괜찮아? 그래서 알파가 공통된 걸로 묶어주니까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도 베타로 묶을 수 있는데 베타로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응?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끌어내 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공통인 거야?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가 공통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주면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로 묶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아까 칼레복소에서 성질에 있던 건데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를 합칠 수도 있잖아. 아까는 내가 지웠네. 쪼갤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합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통째의 켤레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 괜찮아요? 이렇게 해두면은 계산할 때 정말 많이 준다고. 아까 전에 그냥 고지고대로 넣어서 계산할 때보다 이걸 이렇게 계산해두고 이거를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고. 시간도 덜 걸리고. 괜찮아요?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풀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 다음은 358번, 9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360번은 확실히 좀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면 안 해보셔도, 그러니까 놔두셔도 돼. 그래도 도전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미리 숙제 얘기를 하면은, RPM 54페이지까지 하셔야 되고, 개념원리 책에 여기 뒤에 연습 문제 남아있죠? 어디냐? 101쪽까지. 근데 실력업은 안 해오셔도 돼. 알았지? 실력업은 빼고 스텝 2까지만 해보세요. 알았지? 실력업은 나랑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해보고서 이제 우리 그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화장실 갔다 와. 자, 원래 단어는 2차 방정식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차 방정식도 좀 따지고 넘어갈 거야. 할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렇다. 자, 우리가 사실 1차 방정식 자체는 중학교 때 이미 정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는 연립 방정식 하기 전에 1차 방정식을 한번 했었으니까. 그쵸?
그렇기는 한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좀 달라진 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중학교 때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답을 뭐라고 쓸까요? 지금 여러분이 딱 중3 정도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으로 딱 요거 답이 뭐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뒤도 안 보고 코웃음을 치면서 x는 a분의 b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중학교 수준에서는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쓰면은 이 문제를 뭐 굳이 10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만 쓰면은 5점밖에 안 줄 겁니다. 아니 5점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중학교랑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이라고 말하면 과장이구만.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은 문자가 0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A로 나눌 수 있는 거야. 0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A가 0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씩 벗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언제 이렇게 되냐? x가 a분의 b다라고 얘기할 수는 언제냐? a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x는 a분의 b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예요. 오케이? 문자가 있다고 해서 그 문자가 항상 0이 아니다 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A가 0이면은 얘는 0 곱하기 X는 B가 되는데, 그치? 이러면 해가 무조건 있냐? 해가 무조건 무수히 맞냐? 아니라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 조건이 이제 또 갈리는데, B도 0이 되면은 얘는 0 곱하기 X는 0인데 이거 우리가 많이 본 무슨 거냐? 항등식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수 모든 수라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런 거죠. 0 곱하기 X는 예시로 뭐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치? 이런 경우는 만족한 X가 하나도 없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이 간단한 방정식도 답이 3줄이라고. 괜찮아요? 항상 우리는 의심해야 돼. 문자가 있다고 해서 걔네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0일 수도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고등학교랑 중학교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한 줄짜리도 답이 한 줄짜리 방정식도 내가 고등학교 기준에서 완벽하게 정확히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쓰려면 답이 3줄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쓰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케이?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다음에 그게 거기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을 풀어봤는데 이런 거는 안 풀어봤을 거야. 예를 들면 절대값 x-2가 3이다. 이런 거 풀어본 적 없을걸요? 뭐 있긴 있을 거야. 그렇긴 한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건 고등학교 수준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푸냐?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x가 요런 거는 요 절대값을 항상 생각해야 돼.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 얘는 답을 이렇게 그 구간을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 절대값 있는 식을 푸는 거는 그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나눠질 대로 풀어줘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 혹은 0이라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x-2가 3이라서 x는 5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괜찮아? 다음에 x가 2보다 작으면은 여기서는 절대값, 음수의 절대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테니까 얘가 3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 해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서 답이 5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 조금 더 어렵게 가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x라고 하면 똑같으니까 안 되고 3x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절대값 안의 값이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걸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층 더 어렵게 해봅시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직선을 한번 그어주셔야 돼. 자, x-1의 부호가 갈라지는 점이 어디입니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x가 1일 때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얘의 부호, x-2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2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수직선을 요 1이랑 2라는 이제 기준점을 두고 하면은 몇 개의 구간으로 갈라져? 3개의 구간으로 갈라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되느냐? x가 1보다 작을 때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느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왜냐면 1보다 작으니까 다음에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2보다 작다.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1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x-2 역시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의 x-1 마이너스 x-2가 3이더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3이라서 x는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니?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거는 1 이상 2 이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1은 양수라서 그대로 나올 거야. 괜찮아요? 그치? 절대값 x-2는 여전히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양수 x-1이 붙고 여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게 3이다. 근데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은 3 이렇게 나와서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죠. 괜찮아? 이 조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더라. 자, 그럼 x가 2보다 크면은 둘 다 양수라서 이렇게 될 거고 2x-3이 3이라서 x는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뭐다? 0 또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들어오면 간단한 1차 방정식인데도 풀이가 엄청 길어져요.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길어질 때 이 풀이를 잘 나눠서 쓸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봐봐. 우리가 이게 1차 방정식인데도 풀이가 이래. 나중에 2차 방정식일 때 절대값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풀이가 더 이따시만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게 여러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는 서술형으로 진짜 99.999% 나옵니다. 2차 방정식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게. 그리고 그거보다 한층 더 어려운 게 2차 방식 다음에 부등식 단원에서 절대값이 끼어든다. 풀이가 진짜로 이따시만해집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은 그런 거를 학교 서술형, 학교 수학 시험이 이제 50분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그 50분 내에 이런 거를 두세 문제를 풀어 제껴야 된다니까. 풀이도 완벽하게 쓰면서 내년 이맘때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차 방정식 얘기를 끝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2차 방정식을 하러 가봅시다.
자,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이란 당연히 2차식으로 된 방정식이죠. 그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끝까지 다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2차여야 되니까 절대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안 돼요. a가 0이면 2차식이 아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조건이 끼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가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말을 안 하고 그냥 2차 방정식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실상 문제를 풀면 이런 경우를 써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강조를 해두고요. 자,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사실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때 이미 다 배웠어. n가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연립방정, 인수분해로 푸는 거죠. 그치? 설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푸는데 여기다 x에다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푸는 미친놈은 없겠죠? 그치?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해가지고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시험 때도 제가 자주 이번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자주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답을 뭐라고 쓸래? 혹시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응? 혹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엄밀하게 수학적으로는 둘 다 틀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x라는 값은 x는 한 번에 하나의 값밖에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3 또는 마이너스 x 값은 하나인데 여기는 하나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두 개를 얘기해서 이게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요. 사실 나도 이러면 그냥 맞다고 해줘. 근데 정말 엄밀하게 이렇게 쉼표잖아. 응? 쉼표는 수학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리고의 뜻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야.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고. 오케이? 이런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주긴 하는데 중3 때는 여러분 이렇게 써도 학교 선생님이 봐줄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렇게 쓰면은 학교 선생님이 안 봐줘도 여러분이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수학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금부터 이 습관을 들이자. 어떻게 쓰냐?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한 번에 하나씩만 들어가게 써주셔야 돼. 또는 난 그래가지고 또는을 쓰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글이 좀 쓰는 게 많죠? 그래서 5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책을 안 잡힙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학생 때 그냥 귀찮아서 막 이렇게 썼어. 그리고 이걸 학교 선생님도 봐줘요. 근데 여러분이 내년 고등학교 갔을 때 이렇게 대충 썼는데 이걸 여기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어. 서술형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따져봤자 여러분은 뭐라 해야 되지? 본전도 못 건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쓰자는 거야. 오케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뭐 근해 공식 쓰고 뭐 하고 이런 거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빡시게 이거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근해 공식 유도를 진짜 빡시게 연습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중3 때도 해본 거기는 한데 근해 공식 유도를 제대로 해보자. 자, 다시 한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치? 그럼 여기 a분의 c를 일단 반대편으로 넘겨줄게요. 그것까지는 한 큐에 처리하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자, 내가 일부러 여기를 비워뒀는데, 자, 우리의 근해 공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결국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완전 제곱식 우리가 자주 봤는데, 여러분, x제곱 플러스 4x면 이게 뭐의 완전 제곱이 돼야 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냐. 즉,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x의 개수의 절반이라고 중3 때 많이 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가 뭐의 완전 제곱이 돼야 되냐면 요거 x 개수의 절반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는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니까 요것만큼을 양변에 더해 주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해 주어야 양변에 더해 주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왼쪽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자 여기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4a 제곱으로 통분해주면 여기 분모분자에 4a 곱해야 되니까 4ac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이제서 여러분 눈치채는 다 아는 얘기인데 판별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면 요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루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루트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아이고 소리.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 여기는 뭐가 돼? 절대값이 돼. 괜찮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a분의 b 하고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지? 방금 복소수 할 때 예외 케이스가 되는 게 뭐가 있어서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였지. 근데 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 왜? A, B, C는 다 실수일 거 아니야. 그치? A, B, C는 다 실수인데 A 제곱,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음수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외인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쪼개질 수 있는 거지.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단 말이야.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왜 복소수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냐? 요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냥 2a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값 x가 1이더라.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빠르게 푸냐면은 x가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간단할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그래가지고 얘가 요 절대값이 없어질 때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x 플러스 2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x는 하고 정리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괜찮아요? 이게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이 여러분 이거는 당장 이번 기말 때도 3학 학교 내신 때도 나올 거고 요거는 그냥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저는 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는 짝수 공식 역시 알아야 된다. 자, 짝수 공식이 뭐냐 다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뭐가 짝수인 경우야? B가 짝수인 경우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짝수 공식인데 뭐가 짝수냐면은 B가 짝수인 경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B가 2B'이 되는 경우죠. 괜찮아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유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지금 한번 해보자. A로 나눠요. 이렇게 되지. 그치? C 반대편으로 넘겨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다 뭐 더 해줘야 돼? 요거의 절반, 얘는 x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x의 개수의 절반. 그럼 여기다가 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 해줘야 돼.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c 이렇게 되어서 얘를 a 제곱으로 통분해 주면은
아이고 내가 식을 잘못 썼구나. 여기 C가 아니라 A분의 C죠. 미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더라.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잘못했나 했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도 똑같이 루트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절대값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이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인데 잘못 썼네. 요렇게 될 거고 절대값이 없어지면은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더라. 그치? 이것까지 알아둬야 여러분이 계산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더라 이거지. 다 아는 얘기기는 한데 이 짝수 공식 유도하는 거나 이거 유도하는 게 사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못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연습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쯤에 목표는 뭐냐면은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줄에 드르륵 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3 내신을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준비해야 돼. 사실 중3 내신 솔직히 좀 까놓고 말해서 중3 내신 이번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여러분이 툭 놓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거 했다고 그게 여러분의 기록에 남거나 뭐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망치면은 여러분 평생 간다니까? 당장 여러분 대학 가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그 나중에 좀 과장되게 말하면 여러분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고등학교 거 봐.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를 봐요. 물론 수업 못했다고 어디 취직이 안 되고 뭐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실수한 그게 여러분 평생 남는다니까? 나 지금 제 나이가 지금 30이 넘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학교에다가 요청하면은 학교 저희 교육부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은 내 20년 전에 내 수학 시험 성적이 어땠는지가 그냥 나온다니까? 평생 봐요. 평생 여러분의 거기 실수를 여기다 남기지 말자. 에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짝수 공식은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더라? 이게 뭐더라? 이름이 있죠? 뭡니까? 판별식. 근데 뭘 판별하는 거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죠. 그치? 중학교 때는 그게 근의 개수였어요. 그리고 판별식을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해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앞에 따와서 D라고 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쓰고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근의 개수를 판별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이 2개 그치?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 근이 1개 그래서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이야기고 이제는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판별식이 근의 개수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근 중에 실근 그러니까 실수인 근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야. 정확히는 근인 건 맞는데 실수인 근,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다. 괜찮아요? 그러면 실근의 반대말은 뭐겠어? 실수의 반대말이 뭐였냐? 허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는 실근과 허근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괜찮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만 2개입니다. 괜찮아요?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실근은 하나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실근이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좋은 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이 뭐냐면은 중복된 근이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아까 전에 내가 답 쓸 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자 그랬잖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중근의 경우에 이런 거예요. x가 1 또는 x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은 2개인데 그거에 말을 1, 1로 중복돼 있다 이런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근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고
D가 0보다 작으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X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거 복소수 때 봤지? 여기엔 뭘 써야 돼요? 복소수 i를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보다는 복소수, 허수 그 자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복소수인 근을 우리가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예전 중학교 때는 근이 읍승 이랬지만 이제는 허근이 2개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면 또 헷갈리는 게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해서 허근 소리 하면 바로 틀립니다. 너 이거 어디서 배워서 하면서 틀린다고. 그치? 중3 때는 이걸 봉인을 해야 돼. 중3 때는 요거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근이 없음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지. 그치? 뭐 그건 그때가 사시고. 어쨌든 이렇게 판별식은 중학교 때는 근의 개수를 따지지만 이제는 실근과 허근까지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다.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 자, 그래가지고 106페이지 오랜만에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109페이지 106페이지 가가지고 209번, 210번에 홀수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135번. 그냥 계산 연습 조금만 해보자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뭐 계산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209번의 1번은 그러니까 이제 답을 쓸 때 x는 0 또는 x는 3 이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3번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2x 플러스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2x-1의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나올 테니까 x는 2분의 1인데 이게 중근인 경우에는 뒤에 중근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안 쓰면 이것도 문제에 될 소지가 있어. 그래서 이런 중근이면은 뒤에 중근하고 써주셔야 된다. 자, 다음에 210번의 1번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근해 공식 쓰라는 거니까 뭐 써달라면 써야지 그치? 얘는 x는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49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4 그쵸? 그래서 32 이렇게 되니까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x는 4분의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어서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니까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면 루트 7i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5번은 여러분 여기 뭐 짝수 공식을 써도 되고 저는 그냥 그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짝수 공식 쓰면 위에 B'이 몇이라고 미리 해주는 게 좋아. B'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두고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3 이렇게 되어서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괜찮나요? 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107쪽이에요. 자, 107쪽에 1번은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뭐 계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래서 요거 1번은 넘어갈 거고 107번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했을 거야. 아마 이번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오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루트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수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상태 그대로 근의 공식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서 바로 근의 공식에 넣었잖아. 바로 근의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될까? 2a분의 2의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b제곱, 그래서 b제곱은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하는데 여기 분모 안에 무리수가 또 생기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유리화 하려면 또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뭐가 생기냐면 무리수, 분모가 무리수라서 분모가 무리수라서 유리화하는데 계산을 또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분모가 A가 이차항의 개수가 유리수가 되도록 뭔가를 곱해준다. 그러면 뭘 곱해주면 좋겠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유리수로 바뀌겠죠. 괜찮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될 거고 조금 더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의 x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어때? 괜찮아요? 그치? 근데 얘는 되게 신기하게 인수분해가 한번 될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 이거 근의 공식에 넣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안 할 이유가 없지. 마이너스에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해야 맞겠죠? 소리.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거고 x는 1 또는 x는 2 플러스 2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맞겠네요. 소리.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유는 그 2차항의 개수가 유리수가 되도록 이렇게 곱해준다.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212번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212번이요. 자, 212번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얘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2창의 개수를 1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줘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의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6에서 3 빼니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에서 플러스 루트 3의 x 이렇게 3 플러스 루트 3 맞나? 아닌데? 내가 뭐 잘못했냐? 6에서 3 빼니까 3 맞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잠깐만 이것도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왜 쫄리지? 6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맞는지?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되던가? 기본식은 기본식이 인수분해니까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뭐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맞는데? 아이씨 여기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뭐 미친 짓을 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했는데 씨. 이렇게 돼야죠? 미안합니다.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지. 얘가 한쪽에다가 x, 여기가 1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한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한 걸 쓰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가지고 x는 1 또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그대로 바로 써도 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인수분해할 때 여기를 한쪽에 2 플러스 루트 3의 x, 여기를 x, 여기를 1 이렇게 되면 둘 다 빼면 가능하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x는 1 또는 2 플러스 잠깐 내가 이거 x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근데 사실 얘를 유리화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던 거는 뭐 이런 거다. 사실은 뭐 이 둘 다 똑같은 거라서 뭐 크게 뭐라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요거 2차 방정식 주고 숙제 안 줄 테니까 복소수 쪽만 잘 해오세요. 알았지? 다음 시간에